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셔야 건강에 이롭다고 합니다. 인간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단지 수분 보충을 넘어서 생명유지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물 섭취가 필요하지만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맹물을 마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은 물보다 맛도 좋고 건강할 것 같아 마시던 차가 오히려 몸에서 독으로 변해 건강을 망치는 것들이 있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체크해봤습니다.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주 마실수록 좋은 차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흔히들 광고에서 옥수수 수염차가 얼굴 붓기를 빼주며 다이어트에 좋다는 이미지를 쌓으면서 대중화되었는데요. 옥수수 수염차를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의학과 미국 원주민의학에서도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 루테올린, 클로로제닉산, 메이슨 등의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지방을 분해하고 항산화 항염작용이 뛰어나며 혈당을 낮추어 당뇨에 도움이 되고, 인유이동을 하여 혈압을 낮추며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효능이 뛰어나 물보다는 영양 보충제에 더 가까운 옥수수 수염에는 수용성 카페인이 들어있어 많이 마시게 될 경우 인유장애나 피로를 일으켜 쉽게 졸림 증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량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성신부전 환자에게는 인뇨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량의 칼륨이 축적되면 심할 경우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전문가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너무 낮추면서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고 혈압을 저혈압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옥수수 수염차 한두 병 마셨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하게 물처럼 마신다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헛개나무차입니다. 헛개나무는 원래 원산지가 한국, 중국, 일본이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고 건강보조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은은한 향과 맛을 지닌 헛개나무차는 알코올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내주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어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헛개나무 열매에는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숙취를 빠르게 없애주지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이 장기간 과하게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헛개나무차를 장기 복용한 후 독성 간염 진단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둥글레차입니다. 숭늉처럼 고소한 맛이 일품인 둥글레차를 꽤나 많은 분들이 드시곤 하는데요. 둥글레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으며 렙틴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과 관절염, 자양강장 등의 다양한 효능으로 건강을 돕는 차입니다. 서양에서는 솔로몬의 인장이라고 부르는데요. 허브 연구가 매튜 우드는 둥글레차는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들을 위한 강장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고 간을 보호하며 지방간을 치료하고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과하게 마시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둥글레차를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이유를 단순히 둥글레차의 카페인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둥글레차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둥글레차는 혈당을 낮추고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과하게 마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혈당이 올 수가 있고,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신 분들도 혈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둥글레차는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아서 적정 발표된 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의 적정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3-4잔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즐겨 마시는 차이기도 합니다.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하여 위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 등 각종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녹차를 물을 대신해서 마실 경우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이 위장을 자극하고 강한 이뇨작용을 하여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탈수증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평소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녹차와 함께 섭취할 경우 녹차의 이뇨작용으로 인해 약물의 체내 잔류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녹차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 녹차를 마시게 되면 녹차에 함유된 파닌 성분이 음식 중에 철분과 결합해 철분 흡수를 방해하므로 식후 1시간 이내에 차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홍차입니다. 홍차는 차나무에서 어린 잎을 발효시켜서 녹색을 빼내고 말린 것으로 끓는 물에 넣어 달여 먹으면 맑은 홍색을 띠고 향기가 납니다. 홍차는 자유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의 발생을 예방하는 천연 항산화제로 각종 암과 만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홍차를 자주 마시게 되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항우울제나 아스피린 등 소염 진통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명자차입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한다는 뜻으로 시력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뇨작용을 돕고 변비를 개선하며 혈압을 내리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마시고 있는데요. 효능이 강할수록 마시면 부작용 또한 강합니다. 결명자는 성질이 찬 음식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몸이 냉해지거나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하고 저혈압이신 분은 혈압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옥수수 수염차와 마찬가지로 이뇨작용으로 인한 칼륨 과다 배출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물 대신 마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 스테로이드제, 부정맥 심장질환, 염증 성장질환, 간질환 등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결명 자체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력이 없는 건강하신 분들은 연하게 하루 한두 잔 정도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처럼 효능이 강해서 약재로 쓰이는 차들은 대부분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수시로 섭취하게 되면 몸속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효능이 있는 차들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자주 마셔도 좋은 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그리스어로 대지의 사과라는 뜻을 지닌 카모마일은 향긋한 사과향이 나는 식물로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자극 없는 음료로 여러 허브티 중 역사가 가장 깊은 약초입니다.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불면증 만성 수면 불능을 줄일 수 있는 항산화제인 아피제닌을 함유하고 있어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이 물 대신 마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즈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손상된 위의 점막을 회복시켜 윗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을 완화하고 소화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카모마일의 글리신이라는 성분은 두통이나 근육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카모마일은 국화과에 속하는 꽃이기 때문에 국화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른 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이보스 차입니다. 루이보스 차는 녹차나 홍차처럼 허브에 속하지만 탄닌은 적고 카페인과 옥살사는 없어서 물 대신 마셔도 되는 차입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제 함량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과 암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항당뇨 효과가 있는 아스팔라틴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히비스커스는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건강상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간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관 연구에서는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동물 연구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지방세포의 축적을 방지하여 체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곡물차입니다. 곡물차에는 대표적으로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등이 있는데요. 옥수수 수염은 약에 가깝지만 옥수수는 곡물에 속하니 물 대신 마셔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미를 매주 2번 이상 섭취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1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리의 배아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토코테르에놀이라는 물질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 속도를 늦춰주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하나인 베타글로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내에서 지질과 전분 등을 둘러싸 지방이 체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니트로아민 등의 발암성 물질을 흡착하고 배설시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곡물차는 곡물이다 보니 탄수화물이 있는데 체중을 증가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곡물차는 끓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쓴맛이 날 수도 있으므로 오래 끓이지 않도록 하고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시면 더욱 유익하실 겁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